네, 드디어 5분의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자분들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오늘 또 우리 신혜영 기자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런 저 당대표 뭐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좀 취재도 하시고 예. 또 진행도 토론회 진행은 안 해봤고요. 그래요? 현장에 네. 많이 갔었죠. 현장에. 전당대회 현장에. 그 현장 분위기가 대충 어떻습니까? 뜨겁죠. 뜨거워요. 예, 그러니까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각 후보가 발언할 때마다 열광과 야유가 교차하는 그래요? 경쟁의 현장. 어떤 얘기하면 제일 인기 많던가요? 그런 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피치 치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네. 뭐 개혁하자 이런 얘기는 다 하니까 상대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들어갔을 그렇습니까? 때 네. 그때 가장 뜨거운 호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막 혀 내밀고 이렇게 놀려도 됩니까? 이런 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고. 노래하면 화제는 되는데 화제는 되고. 좋은 쪽으로 화제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5분의 후보자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인지도 면에서 많이 또 알려진 분들도 계시고 네. 하지만 이제 인지도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실력으로 또 승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오늘은 어떻게 후보자의 번호, 기호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소개는 기호 순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공정이 중요합니다. 네. 예. 자, 기호 1번은 전성균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웃는 모습이 참, 귀여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 후보. 그 다음에 2번이 천강정 후보님입니다. 아이고야, 깜찍합니다. 자, 3번 이기인 후보님.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예, 무게 잡지 마시고요. 무게 잡니다. 좀 알려진 분들이 이게 문제예요. 예, 뭐 의원 한번 해본 분들이나 알려진 분들이 유독 이렇게 좀 무게를 잡아요. 나 절대 알지? 아닙니다. 네. 그런 건가요? 자, 이분 어떻게 하실까요? 허은아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번. 반짝반짝. 허은아입니다. 조대원 후보님 5번입니다. 예, JTBC의 고정 출연은 제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방송 나온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작가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허락 없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5분의 후보자분들이 네. 계신데 네. 이분들이 각각 어떤 분들인지 스스로를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 토론의 순서를 짧게 소개를 네. 하자면 자기 PR 시간을 먼저 짧게 드립니다. 네.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그렇죠.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네. 저희가 주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네. 2가지 주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또 토론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토론의 핵심은 역시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 내가 질문권 갖고 너 나와 대답해봐. 네, 한번 1대1로 예. 맞다이로 들어와. 이런 거죠. 네. 예, 주도권 토론 시간 있고 네. 마무리로 현안과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신 네. 실시간 댓글 질문, 그렇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해서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 한 8,000분 정도가 이제 보고 계신데 물론 이제 업로드되면 더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야 여러분 또 개혁신당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청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괜찮으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한 분씩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예. 이제 시간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어떤 부분부터 할까요? 일단 네. 요거까지는 기호순으로 기호순으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그 이후부터 또 저희가 공정한 추첨을 통하고요. 네네. 자기소개까지는 기호순으로 가는데 좋습니다. 시간 얼마 드릴 거죠? 시간은 뭐 30초 네. 정도면 되겠지요? 예. 네, 30초 안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뭐 1, 2초 오바됐다고 예. 저희가 다 그렇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30초 대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기호 1번부터 본인 소개, 본인의 매력 어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성균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정치개혁, 패기, 유일한 90, 유일한 MG, 유일한 민주당 출신, 균형, 세대 중심, 미래, 성장 가능성, 원칙과 상식,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진영과 이념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개혁신당 새로운 대한민국 리셋코리아 전성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분은 소개가 해시태그 스타일이시네요. 키워드만 딱딱딱 해갖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 키워드들만 쭉 모아놨습니다. 유일한 90. 네. 유일한 민주당 후보예요, 그리고? 민주당 출신.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셨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출신. 근데 왜 오신 거예요, 민주당? 저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 뭘 보고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개혁신당이 네. 정치 개혁을 꼭 할 수 있다라는 네. 믿음 갖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제가 민주당 출신이지만 네, 네, 네. 설득하면은 아. 충분히 표를 찍어주실 것이다 네. 라는 믿음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 2번 천강정 후보님 한번 갈까요? 네, 자기소개, 매력 어필, 내가 당대표 돼야 되는 이유 등등 어떤 것도 좋습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청강정입니다. 저는 당대표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네. 경희대학교 치의대를 졸업하고 의정부시 치과의사 회장을 하면서 입만 열면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입으로만 정치하는 것에 분노해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정치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는데 문희상 의원 처남 대한항공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아울러 제가 내각제 개헌을 고민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네, 대략 너무 30초. 짧아요. 너무 짧아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저는 우리 천강정 후보님 다른 영상도 뵀는데 나는 당대표 할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냥 최고위원만 하겠다. 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주 뭐랄까 그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참고로 이번 전당대회 룰을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1등을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네. 2등부터 4등까지의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야, 그럼 한 명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 표 중에 한 표는 저에게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당대표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당대표 되면은 이 당대표 되실 후보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일단 나는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후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기호 3번 이기인 후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영진 총장님과 신 기자님과 함께 토론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제3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철학이 분명할 때 외연 확장 그리고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동탄의 기적을 만든 저력으로 개혁신당의 전성기 반드시 열겠습니다. 기호 3번 이기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간도 잘 맞추시네. 역시 경험이 그냥 쌓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충장님이라고 부르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이전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구독자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많이 보고 불러주신다 하는데 처음 나오게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 이렇게 좀 섭외를 좀 노력했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 친분과 시형 안 됩니다. 안 되죠, 공정하게 안 가야 되죠. 됩니다. 예, 개혁신당 그런 당 안 아닙니다. 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는 우리 그렇죠. 허은하 후보 한번 가볼까요? 유일한 네. 현역이죠. 예. 네,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만 밟고 가면 너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준석이라는 십자가를 못 밟고 와서 여기까지 온 허은하입니다. 현역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개혁신당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편한 길, 보장된 길로만 가려고 할 때 영등포갑 지역구로 달려가서 개혁신당 밀어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개혁신당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로 달려온 이유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들 사람, 대통령을 만들 정당 허은하입니다. 네, 대통령을 만들 사람, 대통령을 만들 정당. 대통령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원탑은 이준석 대표니까 당연히 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원탑은 이준석이니까라는 얘기는 시간이 좀 지나서 허은하가 원탑이 되면 내가 상당히 공정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군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네. 2030 세대들을 좀 참여시키고 싶은데 네네네. 40이 넘어야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네네네. 만만치 않은 저는 2030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후배들도 많이 이제 키우실 생각이신 네, 거고. 정치학교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번 조대원 후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지난 20년간 어떤 거물 정치인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지역 사무소에서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서 대선 전략기획위원, 당협위원장, 변화와 혁신위원장, 그리고 당대표 직속의 특별위원회 위원, 시당위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노련함과 안정감을 제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꼭 전국 정당, 수권 정당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아, 이거 30분도 뭐 충분히 여유 있게 쓰신 것 같은데 거물 정치인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거는 그 거물 정치인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안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네. 그 마포 포럼 김무성 대표가 하는 마포 포럼에 제가 네. 강사로 초청받아 간 적이 있는데 강사로. 예,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갔는데 네. 그때 저한테 왜 당신은 늘 줄을 서지 않고 혼자 잘난 척하면서 오느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네. 제가 줄을 서려고 정말 노력을 해봤다. 근데 김무성 대표 줄을 서려고 노력했는데 심지어 그 보좌관인 장성철 보좌관한테도 줄대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내 같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래 그 현실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조대원 말고 줄대원으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예, 뭐 지금은 어쨌든 국민한테 줄대고 제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왔습니다. 줄대고. 좋습니다. 네. 자, 5분의 가벼운 인사말 좀 들어봤고요. 캐릭터가 확실하시네요. 다섯 다섯 분. 분이. 예, 근데 네. 오늘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예, 느낌 좋습니다. 예. 아니 이전에 저 권익별로 하셨을 때는 조금 재미없더라. 제가 이제 조금 이런 보다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은 처음 봤어요. 좀 보다가 제가 기억답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토론의 지금. 넥스트 레벨입니다. 예, 못 보겠더라고. 즐겁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우리 재밌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지지자분들이 재밌게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90분 만들어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다음 코너 어떻게 이제 시작하면 자,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 주제 토론,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개혁신당 관련 주제 저희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주제를 드리면 추첨을 통해서 순서대로 한 분씩 1분씩 발언을 해주시고요. 그럼 총 5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5분간 자유롭게, 뭐 그때는 순번 없습니다. 네. 알아서들 붙으시면 되고요. 네. 해서 5분 채워서 한 주제로 10분간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추첨 준비가 되어 있죠. 야, 우리 시스템 보세요. 네, 우리 시스템이 첨단 시스템입니다. 이걸 첨단 들고 시스템. 들어오나요? 첨단 시스템. 네. 자, 이 기호를 추첨하는 동안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혁신당 전당대회 왜 흥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전당대회 흥행이 잘 안 예. 되는 이유 혹시 이준석 당대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표 이준석 아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 또 이준석이지. 뽑아?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뭐 이준석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들 때문인데 네. 자, 개혁신당이 이준석 당이라는 이미지를 음흠. 벗어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란 아주 큰 정말 인기 있는 상품이 있는 거고 그 네. 당의 중요한 재산인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당 자체가 개혁신당 자체가 이준석 당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떤 한계에 갇히는 걸 테니까. 외연 확장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준석 당이란 이미지를 좀 넘어서는 넥스트 레벨을 또 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5분께 골고루 일단 한 1분씩 정도 들어보고 예. 그다음에 서로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실 분은 손 들으셔도 됩니다. 1번. 추천과 상관없이. 추천은 아니요. 없이. 지금 추첨했구나. 네, 네. 그래요? 추첨했어요. 역시 첨단 시스템인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추첨 같은 게 있더라. 역시 기대됩니다. 너무 잘하신다. 자, 그러면 1번 추첨 번호 누구십니까? 접니다. 네. 허은아 후보님. 허은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분 시작합니다. 네, 국밥을 잘해서 유명한 식당이 우리 국밥집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면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국밥 잘한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다른 메뉴로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으로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이 원내에 들어갑니다.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색깔로 우리 당의 색채를 다양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요. 원내에는 또 다른 역할이 있어야겠죠. 네. 당원 배가하고 또 시도당과 지역 당협 만들고 정치학교 가동하면은 제2, 제3의 이준석이 태어날 토양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당내에서 소장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당을 활짝 열어드릴 생각이고요. 대변인을 비롯해서 또 정무직 당직자들을 공개 오디션 형태로 선발했던 이벤트가 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당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좀 실천할 생각이고요. 그리해서 이준석의 의원과 당내 경선을 통해서 치르는 20대 경쟁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그 정치학교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네, 확고하신 강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네. 인재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앞으로 뭐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50년 후에도 개혁 신당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자가 네. 믿을 신자로 아, 바꾼다. 믿을 신자로 바꿉니까? 분명은 네. 다시 좀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 개혁 뉴 파티가 아니고 개혁 트러스트 파티로. 트러스트 파티로 아, 바뀔 수 알겠습니다. 있다는 점 잠시 후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씩 말씀하시는 거 2번은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그렇죠? 2번. 네, 네. 우리 전성균 후보님. 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준석 당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는 개혁신당이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전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네, 저는 하지 마요. 작은 정당인데 네, 굳이 탈피해야 되냐? 아,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음. 거대 양당이 사당화하는 것이 문제지 네. 이렇게 작은 정당이 굳이 우리가 이준석 대표는 좋은 분을 탈피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거의 뭐 설의 봄 전두광급 집착을 가지고 당권을 장악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 그리고 당 지지율 10% 지금 이하인데 지금 네. 대부분들이 이준석 대표님 보고 오신 거거든요. 사실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 많지만 저보고 오신 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차근차근 커갈 것 같고 네. 이제 이준석 당 이미지 탈피보다 어떻게 하면 이준석 대표님을 마케팅할 것인가라는 걸 우리 지도부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이주영, 천하람 대표님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지도부가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는 의원님 되면 다 이렇게 대표님으로 불러주시는 모양이군요. 아, 호칭해서 현재 이준석 현재 대표님, 현재 현재 대표님. 대표입니다. 대표님 당 이렇게 대표. 말씀하셔갖고 누구요? 천하람 대표님 아니, 천하람 당선이 있는. 아, 당선이 긴장할 수 있죠. 긴장은 안 이렇게 했는데 좀 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모두가 당대표급이다. 네, 그렇죠. 조금 아 근데 이해를 확실히 근데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당의 저 후보들이시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조금 실수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모습, 그럼요.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모습, 안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진행진을 향한 네거티브. 같은 당, 사랑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사랑만큼 또 대단한 사랑이 있습니다. 힘들면 쉬어가님, 조개찜님이 2만 원씩. 슈퍼챗인가요? 고맙습니다. 네. 공당 후보자 토론회 때 슈퍼챗 받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최초 좋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팔아서 저희도 살아야 됩니다. 자, 세 그럼 번째. 세 번째 누굽니까? 네, 기호 3번 얘기. 네, 이기인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이준석 당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을 보유했다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아니라 명확한 가능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준석 말고 좋은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꼼꼼하게 알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이주영이라는 스타를 배출해냈고 천하람 당선인은 더 체급이 커져가지고 거의 뭐 천바오라고 불릴 정도로 햄버거 먹는 모습들도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우리 이준석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인재들이 있는 당이라고 꼼꼼하게 알리겠습니다. 제3당이라는 것이 사실 항상 인재풀이 부족합니다. 큰 두 정당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조건을 내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부심과 가치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당이 철학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인재 영입 방식은 찾아가는 읍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준석의 활약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잘해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런 개혁신당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더 많은 인재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의 외연도 이제 확장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개혁신당 입당하고 싶다 이런 인재들이 좀 있습니까? 연락 오는 분들? 그 인재들도 있고 우리가 홈페이지 상단 왼쪽에 네. 당원이 몇 명으로 늘어났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는데 네. 증가세입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총선 후에도요. 네, 당원도 그렇고 인재들도 그렇고 총선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도 그렇고 네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군요. 그때 이제 과거에 합당 전에 합당할 때 조금 이렇게 탈퇴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걸 좀 딛고 그래요? 증가세를 좀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새 후보 네. 말씀만 들어보면 이준석 네. 대표가 아마 오늘 광주 갔잖아요. 네. 광주에서 흐뭇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아닌 생각도 있을 것도 같고 이어서 그렇죠. 좀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네 4번 번째. 누굽니까? 예, 4번 접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이번 총선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총 결집한 상태에서 우리 개혁신당 깃발 들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됐습니다. 오죽하면 경북은 한 명도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를 못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선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저거 이준석이 당 아이가, 저 배신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지역민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은 어머니 아버지요,
세상에 윤석열 당, 이재명 당은 있어도 이준석이 당은 없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당은 이렇게 제가 마이크 들고 이름을 막 부르고 비판을 하면 협박을 하고 그 극렬 지지층들이 공격하고 왕따 시키지만 우리 개혁신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이준석도 있는 당이고 천하람도 있는 당이고 조대원도 있는 당이라고 제가 항변을 했고 대구에는 제가 출마했으니까 이 대구는 조대원 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인되는 이런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귀한 자산이지만 이준석만 가지고 1인 정당의 한계를 우리가 정당사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약간 앞에 세 분과는 조금 톤과 온도가 조금 살짝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튼 한 명의 지도자에게 너무 의존이 강한 정당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내 당이라고 이름을 자유롭게 네이밍할 수 있을 정도의 당이 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책 토론회 할 때 네.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예를 들면 정책, 노인 정책, 장애인 정책, 국방 정책, 여성 2만 명을 군에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비판을 했고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니 관심은 많이 끄는데 네. 표는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준석 당이란 걸 실감하고 있고 이 한계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우리 조대원 후보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남은 한 분이 계시네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개혁신당은 인적 구성과 지지층이 민주당 기반 다른 군소정당과는 다르게 22대 국회 유일한 제3지대 보수정당입니다. 이준석 대표 1인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절대적이며 지역 기반이 미약하고 저조한 2030 지지층의 남고여조로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정당입니다. 개혁신당은 국민들께 정치개혁하겠다 약속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만큼 그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개혁하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거대 양당 지지율이 흔들려도 지금 이 모습으로 국민께 신뢰 얻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1인에 의존하는 정당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후보는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정당의 후보입니다. 개혁신당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개혁신당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정당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는 네. 뭐 어려운 점이 많죠. 아니 근데 일인- 신뢰받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뢰받아야죠, 정당이. 예. 약속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준석 흐뭇한- 당이라는 그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네.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 신뢰를 쌓아야 된다. 당명 변경도 그렇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약속을 지금은 지키는 신뢰가 조금 부족한가요? 지금보다가 더 쌓아 나가야 된다 이거죠. 양당에 비해서 네. 우리가 더 이렇게 몸집이 커지려면 네.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와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 혹시 아직 지금 4개월밖에 네. 안 됐습니다. 신뢰를 조금 못 받는다면 뭐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이렇게 현재의 모습이겠죠. 현재의 모습. 왜 아름다운데? 지금 지금 슈퍼챗 또 들어왔는데 성남총각 3만 원 고맙습니다. 네. 조개찜님 10,000원으로는 이제 소개 안 해드립니다. 네. 이번까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이제 5분의 예. 자유로운 토론이 좀 있는 거죠? 자유로운 후속 토론이고요. 네. 여기서부터 저희가 발언권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국회는 정글입니다. 정치는 정글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알아서. 크게 보면 뒤에 소개해 주신 그러니까 조대원 후보 의견이 아마 남은 세 분과 좀 많이 좀 달랐던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3대1 정도 구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직접 뭐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대원 후보에게 뭐 누군가가 공격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 사회자분께서 이렇게 지목하시거나 그럼 이기인 하는 게 후보가 한번 지목 드릴 테니까요. 자, 뭐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네네, 뭐 이렇게 우리 정영진 사회자님께서 네. 굳이 조대원 후보님이 조금 결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좀 질문을 드리면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준석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계다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인재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하는 사당화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한 상징적으로 그 사람을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본인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잘못 행사하는 것이 사당화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제가 뭐 사당하라는 얘기는 안 했죠. 예. 한계라고 얘기했고 이 상태로 가면 5% 10%는 가겠지만
제가 여론을 제가 미국에서 통계학 공부하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여론을 놓고 많이 묵상을 해요.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남성 지지율 2030의 남성 지지율은 10%를 이미 돌파해서 어떤 여론조사는 15%를 가고 있는데 여성은 3% 정도 나와요. 2030 여성. 이게 노인 여성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대구에 선거할 때 가장 저한테 와서 괴롭히고 욕을 많이 하신 분, 배신자라고 욕을 하신 분이 60 이상의 여성분들이었어요. 왜냐? 이게 60 이상한테 우리 당이 가장 표가 안 나오는데 또 여성들한테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60대 여성이었거든요. 그럼 후보님 예. 만약에 동탄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성 유권자들에게 아주 많은 표를 얻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동탄은 또 특수한 상황입니다. 동탄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작할 때 이준석 대표가 25%의 지지율을 갖고 시작했던 지역이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에 왔으면 그 지지율을 가지고 시작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예. 대표가 25%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아무런 지지율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탄에서 어떤 연고도 없었지만 젊은 도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략적으로 세워놓고 거기를 출마를 결심한 거란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저하고 얘기할 때 대구에 가서 처음에 출마하겠다고 저보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연락 왔을 때 대구에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대구에 가서 보수의 심장을 바꿔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가 당장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에 가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구에 총 우리 당의 뛰어난 인재들을 집중시켜서 전국의 모든 카메라와 국민적 관심을 끌어들인 다음에 대구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까지 지역구를 못 정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다 얘기 안 했지만 마지막 하루 전날 저하고 상의하고 결국 저도 수도권 가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그렇게 그 다음날 화성으로 정하는 걸 보고 얼마나 대구가 힘들었으면 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탄에서 이겼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기적적이고 이준석 대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모든 그 승리의 방정식이 대구 경북이나 호남에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존중을 하는데 네. 제가 좀 조대한 후보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발표하는 여성 정책 때문에 여성의 표가 떨어졌다. 이준석 대표가 발표하는 장애인 정책 때문에 장애인 표가 떨어졌다. 오히려 반대거든요. 할당제에 대해서 이주영 당선인도 찬성하고 이준석 대표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맞다. 할당제라는 것은 여성을 더욱 나약하게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력이 비판하는 것을 똑같이 부안해동하면서 이준석을 공격했던 것이 바로 조대현 후보였습니다. 선거 때 라이브 켜놓고 준석이 하면서 끝까지 대구 간보다가 동탄 간보다가 그렇게 결정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설령 생각한다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라면 선거 후보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 대구에서 보수의 품격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기인 후보가 비례대표 넣으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난 뒤에 지역구 선거를 안 나오다 보니까 지역구가 얼마나 처절했던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구에 사실은 2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제가 오죽하면 라이브를 털었겠습니까? 그때 비례대표 저기 나간 사람들 당신들 여기 와서 지지 연설하지 마라 얘기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최초의 라이브 방송은 제가 켰을 때는 정말 몇십 명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라이브에서 10,000명도 보고 20,000명도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비판했던 부분은 그날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게 뭐냐면 우리 당에 제가 처음에 대구에 출마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도 없는 덧보잡이 나가서 저렇게 선거를 뛴다고 그렇게 조롱하던 우리 당의 그 극렬 지지층들이 갑자기 얘기하기를 보니까 이름 있는 분들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할게요. 이름 정말 제가 봤을 땐 지역구 나가서 단 몇 프로라도 여론을 올려야 되는 분들이 전부 다 비례대표에 쭉 넣은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보고 뭐랬냐면 조대원발은 너 속았지 않느냐. 너 따라와가지고 너 혼자 지역구 왔다. 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들으라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공천심사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을 밟고라도 단 1%라도 지지율 올리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공천관리위원장님 위하에 공관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너무 좀 루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루즈도 루즈지만 이게 약간 감정 싸움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좀 볼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뭐 감정 저는 싸움 아닙니다. 개입하지 감정 싸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선거운동 하시면서 지역에서 느꼈던 굉장히 큰 서러움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 많은 개혁신당의 사람들이 다 이준석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전성균 후보가 아주 뭐 강하게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가만히 계시네요. 이제 두 분의 기에 두 눌려버린 분의 건가요? 기보다는 네. 두 분이 감정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을 좀 드렸구나. 네, 좀 예. 이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보니까 예. 감정의 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장르만 토론을 통해서 좀 네네네네. 해소됐으면 좋겠고. 전당대회인가요? 뭐 네. 금쪽 상담소. 저는 완만하게 네. 우리 다 소중한 자산들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완만하게 해결됐으면 그리고 좋겠고. 감정의 골이 좀 있을 때는요, 좀 차갑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읍천리 커피와 함께 하시면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음천리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네, 건가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네, 너무 맛있습니다. 아까도 2개 또 몸에 딱 맞게 2개 딱 아유, 맛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딱 네. 5분 드린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고 5분이 차긴 찼거든요. 네. 또 조금 한 번씩은 아니, 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얘기를 혹시 할까요? 있으시면 아니면 다른 넘어갈까요? 분께 조금 원래는? 기회를 드리고 제가 다음 우리 주에 오은하 넘어가겠습니다. 후보님께 네. 아, 질문 네네. 한번 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회 지방선거 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전국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실시를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저는 그 PPAT라고 PPAT 죠? 불려졌었던 그 평가는 저희 당에서도 실시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네, 네.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좀 덜 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좀 참여를 시킬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도 이준석 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청강정 후보께서 질문했던 PPAT 같은 경우도 이준석 그리고 뭐 나국대 하면 이준석 이렇게 떠오르는 다른 사람은 진행하지 않았던 어떠한 것들을 실행했던 그러한 정치인이 당을 만들었으니 이준석 당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국밥집을 국밥집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장에서 저도 이제 지역에 출마를 해봤기 때문에 지역에 출마하셔서 처절함을 느끼시면서 어떻게든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에다가 쓴소리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당을 사랑하는 이준석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정치를 함께 봤던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아팠던 것도 사실이다. 그 부분은 아마 인정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준석 사당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까 여성의 표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당이 여성 당원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여성 당원들을 더 모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셨는지에 대한 걸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이준석 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끼리가 하는 소리고 밖에 나가면 다 이준석 당으로 봐요. 당장 보세요.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얼굴이 좀 알려져 있는 두 분한테만 마이크가 가고 전당대회에 언론이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마이크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마이크가 집중되고 그 한마디가 우리 개혁신당의 모든 메시지를 대변해 버립니다. 이걸 깨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전국 정당으로 가고 수권 정당 가겠습니까? 여성 얘기도 하시는데 당 게시판에 저는 여성 혐오주의자입니다. 란 글도 올라오고 근데 그게 추천이 적지 않게 올라와요. 제가 정말로 이 개혁신당에 오기 전까지는 뭐 남초 특정 커뮤니티 2030 남성이 주축이 되는 네. 이런 걸 존재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거기서 조디언 네가 욕을 먹는다 어떻다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이 그대로 우리 당의 지도부에 보고가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김종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위시해서 보고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기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고치지 확인해야 될 않으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네. 고치지 않으면 네. 여성들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당을 믿고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사실 확인은 보고하지는 않고요. 아마도 억울한 점 있을 거고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한 점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하면서 뭐 조대원 후보 보니까 이게 좀 쌓인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근데 않습니다. 제가 쌓인 게 볼 때,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한 면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쌓였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내에 있어보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300명 이름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한 10명, 20명 정도 이름을 알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그만큼 인지도가 중요하고 그 스피커 파워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당이 3명의 의원밖에 없어도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브랜드의 그 스피커 파워를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킹하고 더 많은 이준석의 제2, 제3의, 제4의 이준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 아마도 조대원 후보도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개혁신당을 키우려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정당이 무슨 제대로 된 정당이겠습니까?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만 미래를 더 고민해서 어떻게 우리가 네. 여성들을 모셔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걸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네. 환경과 토대가 되지 않는데 아.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제4의 뭐 정치학교 아니 하자고요. 들어보세요. 네.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이 되라고 네.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3의 이준석, 제2의 이준석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토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까? 지금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바깥에서 보면 이준석 팔이에요.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동탄의 기적을 전국으로 하겠다. 전부 다 우리 제1공약이 네. 가장 앞서가는 두 분이 아. 제1공약이 이준석 팔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원들 표를 얻어서 1등, 2등 할지 몰라도 네. 바깥에 나가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 친구들 많은 거지 이렇게 보는 그런데 아니, 저 한마디 아직 발언을 못하신 우리 정원당 당원당규의 후보자 프라이머리야. 얘기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또 만나 뵀다가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 만나 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 참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답변을 뭐냐면 하시죠. 저는 이 고민의 타이밍이 지금 너무 이르다. 이 타이밍.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님한테 마이크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지금 솔직히 저 뭐 두 분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마이크 간다고 국민들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 시기에 목소리를 듣는 게 국민들이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지 누가 말하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차후에 다음 지도부나 다다음 지도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생길 지도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좋은데 요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네, 좋은데 이준석 대표한테 마이크가 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잘 해오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정말 주옥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를 진단해야지 왜 이준석 때문이고 극렬 지지층 때문이고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당은 화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자, 제가 그러면 당대표가 그러면 돼서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왜 그래서 토대 만들게요. 잠깐만 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10년 동안 바른 말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 이야기는 아마 후에 또 현안 이야기 할 때 또 나올 것 같고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그럴까요? 할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원내 세석 확보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세석으로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큰 정당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손을 잡거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아마 하셔야 결국은 개혁신당이 원하는 것들을 아마 이뤄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정당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치를 하든 소통을 하실지 이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요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 저 순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반대로. 네, 들으셨죠? 네. 네. 우리 당도 협치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대 양당에게 협치와 소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당에서 여론조사 관련 공지가 있었거든요. 기제출된 경력을 바꾸지는 못하고 다만 2개의 경력 호명 순서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다. 오후 5시까지 이야기해달라. 조금 있으니까 당에서 또 연락이 와서 어떤 후보께서 경력을 바꾸고 싶어 한다. 후보 전부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요. 당연히 양보해드려야죠. 이런 마음으로 동의했었습니다. 결론은 딱 한 분이 무응답하셔서 못 바꾸셨습니다. 공정과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동의해드리는 것이 옳은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협치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서 서로 신뢰를 얻는 것,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협치 아닐까요? 우리부터 소통하고 협치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정치 교과서 같은 거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정답을 찍는데 아주 특화된 알겠습니다. 천강정 후보님이었고요. 다음에 4번 누구십니까? 예, 조대원 접니다. 후보. 네, 조대원 후보님. 예, 뭐 우리 당에는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에 소속이 안 됐다가 그 양당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너무 지긋지긋해서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긴 후보 같은 분도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자유주의는 뭡니까? 자유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당의 기득권 논리, 특정 보스나 그다음에 극렬 지지층의 뜻을 이렇게 따라가는 정당의 모습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양심에 맞도록 우리가 사안별로 선택을 하고 국민의힘하고도 협치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민주당하고도 협치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점점 저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높이와 가장 맞는 정당은 바로 저 정당이구나, 개혁신당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순간 우리의 스피커가 커지고 우리가 주목받으면서 우리가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대체해서 중심 정당에서는 날이 꼭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근데 뭔가 의제를 양당에서 주로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은 양당이 이리저리 끌고 갈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열로, 그다음에 저게 맞다고 생각하면 절로 이렇게 가신다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뭐 맞나요? 양당도 있지만 또 저 소수 정당들하고 협치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우리가 이 이슈를 주도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원심력이 약하다 보니까 네네네. 주로 큰 정당들이 결정하는 데서 당분간은 잘 소위 말해서 이제 선택을 잘 잘하는 균형감을 걸로. 갖고 아. 양쪽의 이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일종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예, 잘 하겠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번호 받으신 분. 접니다. 네, 이긴 후보님. 저는 협치라는 말부터 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흔히 우리 여야의 국회가 싸우지 않고 합의를 이뤄냈을 때 언론에서 협치를 잘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뭐 밥 먹고 사우나도 하고 이러면 그것을 협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서로의 주장을 조율한다고 해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면 그것이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런 법안들이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협치라는 것은 민심의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진영이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의해 주는 것. 대신 그들이 만든 법안이나 정치적 결과물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책임을 묻는 것.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협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혁신당의 협치의 첫 번째 원칙은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한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해준다는 것. 이걸 못해가 지금 국회가 이 모양인 꼴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치를 정의합니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막 협치한다고 서로 협상해갖고 뭐 이거 좀 빼주고 저거 좀 넣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협치는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1당이 있고 뭐 제2당 이렇게 쭉 있을 테니까 그 당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되 만약에 결국 국민들이 선택한 건 그 당들이었으니 그들이 선택한 그 법안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뭘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표로서 그냥 우리는 받겠다. 맞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방의회든 광역의회든 국회든 똑같더라고요. 네, 사실 네, 협치를 네. 한다고 해가지고 어설프게 그냥 옮겨붙는데 그거 말고 네. 다수의 어떤 합의를 존중하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말하는 네. 것. 그게 협치의 시작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국회의원에서 원내 평론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정치라는 게 그래도 뭐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또 해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 같기도 한데 요건 잘 됐어, 요건 잘 아니야. 어쨌든 300표 중에는 매우 작은 표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의견 표명 말고는 그럼 할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세석이니까 1%인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명의 스피커의 크기라는 것은 사실 나머지 297석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여론 조성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피커의 크기는 그렇지만 표의 크기는 300분의 1, 그건 지극한 300분의 1.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네.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지극한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질문 2번 뽑으신 분께 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네.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는 안타깝게 또 현실을 조금 더 깊이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은 우리 당 신경 안 씁니다. 안 쓸 겁니다 앞으로. 네. 왜냐하면은 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가 안 되기 때문에 협치하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MZ의 눈으로 또 90대 눈으로 봤을 때 90대 생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양당 정치 낭만 없거든요. 낭만이요? 네, 낭만이 없습니다. 어. 서로 당에 그냥 당량만 생각할 뿐이고 예. 거기서 아마 우리 개혁신당 세석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출구 전략이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돌아 당 지지율입니다. 세석이지만 당 지지율이 20% 정도 올라간다면 네. 그러면은 그 캐스팅 보트가 이제 여론 캐스팅 보트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에서 캐스팅 보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 다시 가장 국민들이 개혁신당이 그나마 좋아하시는 이준석 대표님을 잘 팔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높아야 우리도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지지율 높이는 방법은 이준석 대표를 잘 파는 것.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네, 그렇다. 현재는 그렇다. 그래서 20%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면 우린 충분히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그러면 거다. 세석이지만은 사실 국민들이 20%가 저희를 지지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야 한다. 네, 현재 뭐 20% 지지율은 아닙니다만 슈퍼챗 2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게 딱 앞뒤가 맞네요. 예, 20만 원 20%. 예. 누가 넣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예. 셀피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또 잘 주시네요 저희한테. 아, 요 토론에 우리 당 그럴 거면 제가 60만 원, 60%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 아이고 욕심쟁이 같은 거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분 어떤 분이시죠? 하은아 후보입니다. 하은아 후보님. 정말 개혁신당다운 장르만 토론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는 현실 인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300석 쪽에 3석이니까 정말 꼬마 정당, 꼬꼬마 정당입니다. 그럴수록 개혁신당답게 정도를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책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밖에 없어서 또 다른 의원들이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것. 예를 들면은 최상병 특검 같은 거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의료 개혁안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 둘째는 정책 연대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과 좀 일치하는 정당들, 법안들, 정책에서 저희끼리는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가 찍어줘야지 나도 찍어주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원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타당에 있는 의원들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맞는 이 법안을 누가 통과시켜줄까 해서 도장 같이 찍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 해내겠습니다. 네네. 선도적으로 좀 나가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정당들과의 어떤 이야기도 뭐 대화도 충분히 선도적으로 나간다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좀 의제는 선도적으로, 예. 연대는 의원들을 개개인별로 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론화시킨다거나 당론을 따라가진 않거든요. 네, 원내에서. 네, 네, 네. 그러면 어떤 의제, 뭐 국민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제가 나와 비슷한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발의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의 정의당이라던가 뭐 그런 정당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주고받는 어떤 양보도 하면서 얻을 건 얻는 그런 전략을 취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당원들의 정체성과는 좀 맞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도 좀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올 초에 한번 빅텐트를 쳤다가 또 당의 아픔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작용이 다시 한번 나타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말씀대로 내가 의원으로서 가야 되는 의제, 자유의제에 대해서는 함께 발의할 수 있지만 당론이라는 게 있죠. 당론은 사실 함께 하기가 어려워서 세석의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이 저희 아쉬운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서 스피커 파워를 키우고 국민들께서 뽑아줄 수밖에 없게 왜 그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느냐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은 최상병 특검처럼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 사이에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이고 있습니다. 네, 천강유 후보님. 예, 좀스럽게 손해 안 보려고 양보하지 않는 것만큼 후진 생각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답안지를 제출한 이후 답을 고치게 해달라는 것은 공정과 원칙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하지만 경력 수정의 경우 출마자가 동의하면 바꿀 수 있는 합의의 영역이었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양보하는 협치의 영역이라서 하는데 경력 대인배 예? 경력 수정? 경력
뭐 어저께 그 후보 여론조사에 2개 항목이 있는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꾸는 부분 뭐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천 의원님 그 아까 한 말씀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네네. 혹시 그 경력 수정을 요청한 후보자가 혹시 천 후보님이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다른 후보가 요청을 했는데 네네네, 다른 그에 분 대해서 얘기를 만장일치 하는 합의가 안 거예요. 되고 안 반대한 돼서 후보가 있어서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죠? 예. 단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좀 이슈가 됐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인배스러우시고 질 네.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우리 이기인 후보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경력 수정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경력 수정 관련해서 그 뭐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캠프 네. 차원에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요. 네. 저희가 사전에 2개의 공통 대표 경력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라든지 전 경기도의원을 제출했는데 아마 그대로 여론조사가 돌아갈 겁니다. 다른 어떤 변경 사항이나 네. 후보자 간의 이견이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과정조차 없었었거든요. 아니 예, 근데 예. 갑자기 그 경력 수정 예.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력을 이제 수정을 요구한 분이 계셨는데 예. 이제 나머지 4분이 다 동의하면 이것도 협치니까. 이제, 협치니까. 그래서 협치에 이것도 관한 협치니까.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여쭤보셨다. 협치 주제라. 손해 보는 거하고 관계없이 네네. 너그럽게 이렇게 양보해 주시면 이제 변경해 드릴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고. 모르겠어요. 예, 그건 예, 뭐 예. 따로 저도 모르는데 또 따로 한번. 지금 예. 그런 거 하실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피아 42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피아 42 게임이 그만하세요. 그만할까요? 저 허은하 후보님께 질문 네.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광고는 좀 마지막. 광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임이 네. 범죄인 잡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광고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여러 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큰 도움 되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아까 뭐였죠? 마피아 42. 마피아 42 활동. 네. 그걸로 한번 범인 잡으시면 네, 누가 알겠습니다. 협치 관련된 저기 이야기 나와. 했는지. 화면 밑에 나오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마피아 나옵니다. 42. 와, 예. 진짜 한번 깔고 다른 해보겠습니다. 정당과 협치를 이야기하기 절대로 전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역시 이거 개혁신당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만 당은 화이팅. 더 그게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네네. 새로운 젊은 정당. 네. 네, 짧은 어쨌든 질문인데. 당내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청강용 후보님. 당내 협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대야 당 외에서도 이제 협치가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요 주제는?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예. 네. 아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안 해봤으니까 그 동료 의원님들 중에 다른 당이지만 생각이 통하신 분들은 설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론 벗어나면은 수박으로 낙인 찍고 그러고 있는데 될까요?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근데 예를 사실 들어 의원은 제일 많이 해보신 것 같은 폼이에요 지금. 네. 풍찬 그렇습니다. 사선 네. 의원 느낌이거든요. 네. 저희가 국회에서 이제 시끄러운 법안들, 이슈되는 네. 법안들만 뉴스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반려동물에 대한 법안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안들도 발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념이라던가 당론과 상관없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나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된다, 반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또 사인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작은 정당이라 네. 아젠다를 이끌어가려면 결국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시끄러움을 양당이 가만히 놔둘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당내에서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4년 동안 법안 하나만 내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뭐 600개 이상 1000개 이상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세 분의 입법기관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걸 텐데 예를 들어서 의료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내가 내고 싶다. 아니면 뭐 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에 대한 거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법안은 개인적으로는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저희가 특검법,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당론에 따라 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설득, 특히 국힘의 설득을 좀 받기는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 토론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예. 나를 돋보이고 상대를 죽이는 토론. 이거야말로 가장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토론이 될 텐데 말입니다. 5분께 각각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도권 토론이죠. 내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아픈 질문, 그 네. 사람이 가장 곤란할 법한 질문들을 드리고
나를 더 빛낼 수 있는 시간. 예. 네, 그 시간을 이제 드리는 거죠. 네, 이제 추첨 이제 역시 발언서 추첨을 할 아유, 우리 텐데요. 최은경 기자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생이 좀 많으십니다. 설명을 드리면 네. 총 5분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최소 2명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명의 후보에게 뭐 30초 이상씩, 그러니까 1분 이상은 네. 답변을 들을 시간을 꼭 줘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네. 총 5분 동안 네, 네. 마음껏 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저희는 개입하지 않을 텐데 예. 너무 뭐 5분 동안 계속 내 얘기하다가 맞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은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각자 몇 번을 뽑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누구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1등 할 것 같습니다. 또 1번을 또 일본 뽑으셨군요. 뽑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주도권을 쥔 후보께서는 네. 이 앞선 연두색 아, 저기 나가는군요. 네. 아이고. 기물 파손죄? 네. 마이크 한번 상태 잘 확인해 보고요. 네. 자, 거기 앉으셔서 그 앞에 있는 손가락 있죠? 그걸로 콕 지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마음껏 5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을까요? 거기 예. 예, 5분 제가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허은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5분 드립니다. 네, 5월 30일에 22대 국회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곧바로 이제 당선인 3인과 호흡을 좀 맞춰야 될 텐데요. 원내 전략은 이제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짜겠지만 역시 당대표랑 머리를 맞대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원내 지원 전략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계십니다. 근데 다른 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주장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제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나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같은 우리 당과 가치관이 좀 다른 당, 가치관이 좀 다르게 지향되는 당과는 현격히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합당과 교섭단체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국민은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멸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공동교섭단체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님 말씀은 뭐 지난 토론에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후보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당 그 차기 지도부의 중지를 좀 모으고 싶다라는 의미인데요. 우선 우리 전성균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교섭단체 요건을 3석으로 3인으로 낮추겠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실현 가능한 뭐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좀 짚으면 공동교섭단체는 저는 반대하고 네. 이긴 후보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교섭단체에 대한 충족 요건을 3석으로 낮추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방향성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 양당은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조대원 후보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그 공동교섭단체는 분명히 이제 협력의 어떤 한 방안이잖아요. 근데 공동교섭단체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개혁신당이 공동교섭단체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허은하 후보가 저한테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을 통해서 이제 이긴 후보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만약에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공동교섭단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조대원이가 만약에 공동교섭단체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 당 게시판이나 우리 당 이긴 후보나 이렇게 허은하 후보 지지하는 후보들이 얼마나 저를 못 살게 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들하고 정책적으로는 연대를 할 수도 있고 생각을 같이 힘을 합칠 수도 있지만 공동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색깔이 너무 다르고 네. 만약에 여기하고 묶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전국정당, 석권정당 하는데 네. 아주 제약이 될 거고요. 근데 이긴 후보의 그 본심, 취지 이 3석을 가지고라도 더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자고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는 거는 네. 뭐 이해는 합니다, 제가. 예. 예, 아주 표심을 잘 읽고 계시고요. 시간이 조금 있죠. 네. 청강정 후보님께도 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좀 심화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내각제 개헌 네. 이 부분을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각제 국가인 일본이 이제 교섭단체 요건이 3석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교섭단체 요건을 3인으로 낮추자라는 네. 주장, 이 의견에 대해서 내각제 전문가로서 뭐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좋은 주장인데 우리는 이제 양당 기득권 세력이 전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눌려 있는 부분도 양당 기득권이 누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20석에서 10석 내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죠. 저희가 더 노력. 네,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제 개파 정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자민당 내에서도 기시다, 호소다 판이, 아소판이 이런 식으로 개파가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또 참의원하고 중의원 양원제가 네. 있어서 의회 구성이라던가 운영 방식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도 교섭단체가 요건이 3석이니까 우리도 3석으로 낮추자. 이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는 좀 잘못 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시간적 여유가 예, 있습니다. 30초 남으셨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안 발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양당의 그 법안 발의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은 중요하지만 저희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주도권 토론 예. 하고 있는데 허은하 후보에게 저희가 화면 주도권도 좀 넘겨드렸습니다. 사실. 예. 계속 멈춰 있어요. 네, 저 화면이 아니 예쁘게 나왔어야 되는데. 후보의 모습으로 잠깐 좀 멈춰 있는 여러분께 사과를 좀 드리고요. 예. 곧 아마 저는 저하고는 좀 어떻게 좀, 정상화가 컴플레인 시작해야 되겠군요. 될 예정인데. 좀 예쁜 얼굴로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 지금 허 후보가 한 질문과 다른 후보들의 답변의 그 목소리, 오디오는 다 들어갔는데 네네네. 화면만 지금 멈춘 상황인데 화면에도 네, 저희가 이 기술적인 문제 얼른 네. 해결하도록 이해합니다. 하고 예, 그럴 수 시청자분들께 있죠. 사과를 네. 드리도록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게 우리 네. 후보님이 또 질문 주신 것들이 이게 교섭단체 관련된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내에서도 어떻게든 뭐 교섭단체 좀 구성해갖고 그래도 힘을 한번 써보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좀 있으신 모양이군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3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떻게 좀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또 저희에겐 또 트라우마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선거 그 설 때 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네네. 아무나 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네. 우리 당원들도 좀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주제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예. 하여튼 이 좀 소수 정당에서 늘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든 빨리 사람들을 더 많이 좀 지지를 하게 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영향을 더 키워서 이 고민들이 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중에 공동교섭단체라는 거는 조금 더 우리의 힘을 좀 먼저 키우고 그래서 우리 영향력을 키워서 지지를 좀 나중에 더 그나마 좀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교섭단체가 된다는 게 이제 20석을 만드는 걸 텐데 네. 공동교섭단체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조국혁신당 같은 당이 아니라면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너무 조국혁신당, 다르군요. 뭐 기본소득당, 진보당 여기는 저희와 색을 함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네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한다. 그 네. 부분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이 허은하 멈췄지만 갈까요? 네. 예, 화면이 좀 돌아왔는데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허 후보에게도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네, 괜찮습니다. 예. 예쁜 모습으로 나중에 썸네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허은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고요. 다음 2번 뽑으신 분, 네, 우리 청강정 천 후보. 후보님. 2번. 네, 나오셔서 주도권 본인의 생각 혹은 뭐 누구에게인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청강정 후보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후보님들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요. 특히 존경하는 우리 이기인 후보님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는데 당 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론에서 주신 답변을 이해하지 못해서 송구하지만 한 번 더 후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참 정치권들이 후진 토론만 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TV만 틀면 성소수자가 나와서
자신이 느끼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공감하기도 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동성애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야기하셨어요. 방송 예를 들어 정당성 이야기하시면서도 받아들일 준비하자는 게 제가 이해하기엔 동성애 합법화 주장하시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의 답변이라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버벅거릴 정도로요. 교회 다니시죠? 예. 교회 내 흡연 실린 그 교회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만나교회, 야탑에 있는 만나교회. 예. 그리고 제가 아이들 교육 버버벅 그랬던 것도 기억하시죠? 해석해 드리자면 TV 방송 보고 동성애자는 공감되고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은 안 되세요? 아이들이 방송 보고 배워서 아빠 나 동성애가 좋아 그래서 동성애 할래. 그럼 뭐라 하실 겁니까? 커밍아웃 멋있다. 응원할게 그러실래요? 몸과 정신이 함께 성장하는 시기 특히 13세 미만의 아이들 방송 보고 배워서 왜곡된 성별의식 심어줄 수 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방송이 무책임하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내 아이가 소중하듯 내 이웃의 아이들도 소중한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같이 초저출산율 국가에서 동성애 커플 늘어나면 출산율 더 떨어져요. 또 그거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동방예의지국이 동성애의지국 될 수 있어요. 후보님, 그리고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제정될 가능성 큰 입법 사안입니다. 저는 최고위원 되면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 명확히 할 거고요. 대표 되시면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를 대표하셔야 하잖아요. 다수의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후보님 말씀과 같은 생각일까요? 논의 사안이 아니고 찬반의 구분이 명확한 입법 사안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를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내보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잠깐 시간 이제 안 자르고 이제 드릴 텐데 당연히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천강정 후보께서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이신 거죠? 동성애를 뭐 동성애를 합법화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혹은 뭐 결혼 허용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신 건데 맞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기인 후보나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 맞나요? 예,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을 네, 답을 드려야죠. 네. 아니 일단 저는 천강정 후보님께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거기에 빠져들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동성애를 선택한 그분들이 왜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동성애를 선택한 그 본인에게 책임이 지어지는 거지 왜 사회가 책임을 지우겠다고 난리입니까? 그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 방송 TV만 틀면은 성소수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왜 성소수자가 됐는지 고통스럽고 주변의 시선도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무리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도 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들을 형용하는 것뿐이지 제가 찬성이냐 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 그런 기조나 관점, 방향들은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당의 모순을 해결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음주 전력이라든지 도덕적 기준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거냐. 이건 차별이냐 아니냐. 그런 정당들의 대표성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모순점을 해결할 것인가 말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는 아주 태생부터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늘 일관되게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예, 그리고 한 분 더 질문해야 되니까 예. 우리 전성균 후보님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방금 이기인 후보님처럼 이거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먼저 생각하고 이거는 앞으로 저희 지도부가 함께 왜냐하면 제 주장보다 우리 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모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콩짝콩짝해서 내놓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의견들이 많이 모이고 중론을 모아서 더 좋은 아젠다로 다가가는 네. 것이 우리 당에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강정 후보님 그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 반대라는 이제 질문을 주셔서 동성애 합법화라는 게 있나요? 합법화가 어떤 동성혼 거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성혼. 아니죠. 그거는 그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아, 차별금지법을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겠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그 여성과 장애인 또 성소수자 네네네네. 이게 다 포괄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이셨고 이긴 후보는 예, 그 예. 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법 자체를 그냥 반대하신다는 거죠? 예, 차별금지법은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각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는 공천 기준부터 네. 이런 전력이 있으니까 안 된다, 뭐 도덕적 기준이 흠결이 있어서 안 된다, 음주 사고 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실정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정치권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을 이야기하고 차별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모순부터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법안의 항상. 내용에는 찬성하세요? 그러니까 그 법안 자체는 반대합니다. 아, 법안 내용도? 네, 법안 내용도 반대하고 발의한 사람들도 차별이라는 것을 법으로 뭐 이렇게 뭐 재단할 수도 없고 예, 사회적으로 예, 예. 규정할 수도 없고 규율할 수도 없다. 아, 네, 이렇게 법 생각합니다. 자체 반대이시고. 이건 뭐 저 개혁신당 대부분의 구성원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한 번도 공론화를 하거나 아, 그런 당내에서 어떻게 이견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마 당 대표가 된다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에서는 네. 그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음. 뭐 진보 쪽에서 그래도 그런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네. 2014년도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님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 네. 그 통과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역시 천 후보께서도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명확히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도권 토론 전광희 후보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번호 뽑으신 분. 가장 걱정되는 시간입니다. 조대원 후보. 다른 후보들과 의견 차이가 많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주제로 주도권 토론하실지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금도 뭐 제 유튜브 이런데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조대원은 딱 국민의힘 가지 뭐 하려고 여기 있냐라고 그 얘기를 사이에 하고 댓글 읽으셨군요. 예, 네. 뭐 방송하면서 늘 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웃긴 거는 또 어떨 때 제가 예를 들면 그 장애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의 폭력적 시위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의 그 심정과 처지를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밖에 표현할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고 하면 또 저보고 이제 민주당 가라 그러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방소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야 이제 봤더만 민주당이 아니고 기본소득당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유, 가라는 데 많아도 좋겠습니다. 예. 근데 영입하겠다고 제안 온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영입은 없어요. 예, 우리나라 정당들이 다 극렬 네네. 지지층들의 그 지지와 성원을 등에 업고 지금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이 극단적인 이 이념 대립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저 같은 스탠스는 참 버티기 힘들다. 네네. 하지만 우리 개혁신당이 그나마 네. 가장 포용력이 있고 온화한 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있고요. 제가 일단은 그 이긴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긴 후보는 이번에 오늘 날 잡았네요. 내가 아까 이제 편 들어줬잖아요. 이긴 후보께서는 이번에 그 조국 당선인이 독도에 가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라인 문제를 빌미로 독도에 가가지고 마치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굳이 그것을 분쟁화하면 안 되는 곳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곳인데 조국 우리 대표께서 굳이 독도에 가가지고 그 영토를 좀 이용하는 걸 보고 참 비겁하다, 참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또 조국 혁신당하고 공동 교섭단체 할 때는 뭐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취지가 3석으로 낮춰서 우리 당이 우리 3명의 당선인이 정치활동하는데 의정활동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또 이해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또 이해를 못 하십니다. 대전 토론회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워딩을 정신 차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과 교섭단체 이루겠다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때 이준석 최고위원이 선택했었던 것처럼 다른 당과의 교섭단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께서 합당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는 보기를 드리는 사람이다. 교섭단체의 이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보기를 나열하고 그 선택은 당원들이 하겠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자, 네 분께서 좀 이 거기까지 하시죠. 지금 2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인 주도권 그러세요, 토론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그 당선인이 이걸 갖다가 포퓰리즘으로 이용했다 그러는데, 지금 라인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일본 수를 갖다 붓고 그다음에 독도에 가서 우리가 일본을 규탄하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국민들도 조용하게 이 영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땅인데 국민들도 어리석게 그걸 이용하는 게 돼버리네요. 이긴 후보의 주장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허은하 후보한테 제가 과장과 묻겠습니다. 왜곡과 비약을 멈춰주시고 허은하 이걸 후보가 외교로 본인 풀어야지 독도 본인 영토가 안 가지고 하세요. 굳이 허은하 분쟁 후보께서는 삼아서 하면 안 허은하 된다. 후보께서는 지금 그 얘기하시기를 최상병 특검 같은 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다르다고 보고 앞서간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그 일본의 라인 침탈 사건이 있었을 때 만약에 조국 당선인 그 당보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먼저 만약에 이 독도에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으면, 이벤트를 했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준석 대표는 그런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똑같이 논평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라인 사태를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국가가 이제 개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거기 뭐 그 독도를 가가지고 이게 친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정치 방법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저께 보니까 기사 찾아보니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30초밖에 네. 안 남아. 저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참겠습니다. 예, 그 각 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독도에 갔을 때 국민의힘은 환호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또 비판했고,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또 가면 반대쪽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환호하고, 또 그 반대쪽은 또 비난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그 분노에 우리가 이게 이벤트를 할지라도 그 분노에 같이 우리가 국민한테 장단을 맞추고 국민하고 보석을 맞춰서 국민의 뜻을 살피는 것도 정치인 그리고 정당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토착 왜곡이 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동의합니다. 퍼포먼스도 좀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예, 정당과 정치인도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 업종 아닙니까? 서비스 업종이니까. 정치인이란 게 직접 생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세금 내 가지고 정당과 정치인을 밀어주는 이유는 네네네. 국민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아.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 뜻을 일본한테 전달하고 네네. 그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라인 침탈하려고 했다가 네. 지금 멈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국민 뜻을 우리가 강력하게 정치인을 통해서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냥 뺏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 역할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퍼포먼스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늘 국민의힘보다 수도권에서 표를 더 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개혁신당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예, 국민을 그렇죠. 상대로 하는 거라면 그러한 퍼포먼스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어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도 엘리트주의까지 알고 있다. 갑니까? 예? 네. 근데 독도보다 여의도를 먼저 가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여의도 언제 가시고. 네. 여튼 우리 조대원 어제 후보의 논문에서 주도권 파티- 토론이 있었고요. 다음은 누구십니까? 네. 4번. 우리 4번. 전성균 네. 후보인가요? 네. 자, 과연 어떤 주제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을 이끌어내실지 전성균 후보의 주도권 토론 5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겉모습만 사선 중진. 네, 아직은 뭐 영선이고요. 지금 현재는 화성시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좀 유감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당 같은 경우 법안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거대 양당이 하는지 우리 똑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아까 조대원 후보님께서도 아까 퍼포먼스라도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저번 토론회 때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연장선이라고 보고, 우리는 척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치해야 된다. 지금 거대 양당 때문에 국민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또 우리도 그런 비슷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정치 개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날을 잡았기 때문에 이긴 후보님께
아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편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되셨어요. 네. 당 대표가 되셨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지지율이 40%가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당원 납부하시는 분들 150만 명 이럴 때 전국에 후보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일단은 그런 설레발 좀 안 아니, 쳤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제 정치권이 주도권이니까 그래서 1번 그러니까 답변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네네네. 지금까지 모든 정당에서 총선 전에 너네 몇 석 할 것 같니라고 물었을 때 20석 이상 할 겁니다. 교섭단체 할 겁니다. 100석 이상 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그대로 결과가 이어진 정당이 단 한 부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만큼은 객관식만. 좀 왜냐면 다음 겸손하게. 헌업은 바로 연달아 질문.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될 것 판단하게 된다. 같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하고 허은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셨는데 2년이 지났는데 허은하 후보님께서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럴 때 전국에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상황이 그때 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두 후보님께 질의한 이유가 결국은 이 논쟁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냐 전국 이건 논쟁보다 결국 우리 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이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라는 답변으로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후보님 1차 토론회에서 이것도 다지선답니다. 개혁신당은 보수정당입니까? 1번 그렇다 아니다. 지금 검찰에서 질문 받는 것 같네. 그렇다 아니다라. 네. 저는 뭐 보수 정당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청강주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수 정당을 지향하고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져야 된다. 네. 3번 허은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세 번째. 저한테도 묻는 거였습니까? 예. 보수냐 진보냐? 네, 아, 네, 네. 죄송해요.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울러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밝히고 싶지 않다. 저는 아니면 뭐 여론조사입니까? 저는 매우 그렇다. 네, 매우 그렇다. 네. 보수와 진보를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죠. 하지만 진보를 아우르고 우리 개혁신당만의 개혁신당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훈 후보님. 네, 각자의 정체성과 이념을 존중하고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개혁신당이 되어야 한다. 네. 제 답변드립니다. 저 만약 셀프 질문을 한다면 저는 진보와 보수가 아울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거대 정당에 붙잡혀 있는 우리 민주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수를 지지하시는 국민들 절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질려 있는 이탈 민주당, 이탈 국민의힘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이 지지율이 10%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대웅 후보님 그 기본소득, 기본주택 주장하셨고 예. 또 전 국민에게 주자는 말씀은 아니셨고 아, 예. 지방 소멸 관련해서 예.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지방입니까? 수도권 제외하고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기본소득 부분은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 단위부터 그 소멸되면서 지금 그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 관리하는 돈이 엄청나게 지금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예를 들면 네. 노인들이나 네,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예, 네,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는 건데 네, 네. 답변을 기회도 안 주시면 뭐 아니, 예.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요? 만약에 수도권에 예.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지방으로 가시지 않을까요? 그분들한테는 또 두터운 우리가 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만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두 분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는 게 끝난 겁니까? 예, 시간은 됐고요. 네. 예, 답변 예, 마무리까지만 하실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예산이 아주 많이 든다, 예산 대책은 있느냐 하는데 말씀 맞다나 젊은 분들은 두 커플이 200만 원 준다고 무조건 시골에 내려가지도 않고 일단은 정말 절박한 분들부터 이 시골로 내려가서 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다음 삶의 단계를 준비하실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네. 아, 50만 원 받으세요? 뭐 두 분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참전 용사도 하셨고 월남전 참전 용사도 그래서. 하셨고 그다음에 노인들
돈 주는 거 있거든요. 네, 저는 네, 명칭을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여러 가지로 해서 5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아니, 우리가 참전을 안 하셔갖고 그런가. 받으시는 게 별로 없네요, 저희는. 그러니까 네. 그런 모든 사회 보장을 좀 통합해서 우리가 예. 국민들한테 좀 아들이 행정 많이 벌어, 그래요. 지원을 없애고 하자. 고맙습니다. 자, 다 하셨죠? 제가 아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기인 후보 안 하셨잖아요. 네, 공격은 제일 받고 질문을 워낙 많이 받으셔갖고 네. 예.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5분의 시간 드리고요. 가장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받은 이기인 후보. 질문 왜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공격 대상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기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네. 편하게 질문하시고 답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장르만 여의도에서 네. 우리 개혁신당 작지만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토론회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아유, 드리고 저희도 슈퍼챗 많이 들어와서 너무 어떤 감사합니다. 지도부가 끓여져도 네. 당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낙선자가 되든 네. 많이 좀 불러달라. 낙선자는 안 부릅니다. 네, 대표 대신 불러드릴게요. 네, 많이 좀 불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은 우리 조대원 후보님께 이거는 뭐 압박하는 질문도 아니요. 좀 이렇게 설득하고 싶은 건데 아까도 이렇게 우리 당의 어떤 당원들을 두고 극렬 지지층이다라고 표현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막 공격당해가지고 이들을 좀 계몽하고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막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꾸 그 지지자들과 댓글 싸움하고 뭐 고소고발한다라고 싸우면서 왜 굳이 우리 당에서 이 당원들과 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당원들과 싸우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생각이 바뀌실 수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생각이 바뀌실 수 없다면 조대원 후보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극렬 지지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뭘 해보십시오. 말씀 듣고 아니, 주도권 제가 토론이니까 말씀을 듣고 태극기 좀 답변 부대라는 드릴게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당대회 때 예전에 자유한국당 때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그 얘기하고 난 뒤에 대구 연설에서 5.18 대구에서 이 태극기 부대 앞에서 5.18을 사죄하고 난 뒤에 정말 살해 위협까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바로 연설 마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부모님과 만나고 30분을 대기했다가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극렬 지지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당의 문제점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당에서 제가 극렬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극렬 지지층으로 얘기하는 거는 욕설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제가 재산이 없다고 전 재산 1억 5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 조대원이는 자기 부인 앞으로 부인 보니까 유학에 박사까지 했던데 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드릴까요? 예,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싸운 것이지 우리 당 대다수의 상식적인 당원들이 이런 수준이라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자, 저희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당원들은 개딸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은 태극기 부대가 아니에요. 개딸도 아니고 태극기 부대도 아닌데 저도 이재명 대표와 맞서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무리 방식이 과격하고 욕설을 하고 폭력적이어도 결국 그것이 국민의 이면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욕설을 하고 그래도 그러십시오. 왜 그렇게 화났는지 한번 제가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우리 개혁신당이 더 큰 평가, 좋은 정당이라고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답변합니까? 몇십 초만. 예. 제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고양시에서 시민운동할 때 5차례에 걸쳐 이 시장한테 고소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독재자라고 얘기했다가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게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받고 전가자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온갖 욕설을 받고 그런 뭐 무리한 소리를 해도 저는 견딜 만한데 10초 하지 이걸 마세요. 우리 가족들이 못 견뎌해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제가 보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을 페이스북으로 다 차단했는데 그래도 이걸 보고 상처받아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실제로 네, 진행은 네, 하지 네. 않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우리 함께 너그러운 정당 지지자들에게 국민 탓하지 않는 그런 정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우리 제가 존경하고 정말 존중하는 허은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독도에 간 조국 대표한테 준법 라인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전 지역 출마를 지향하겠다면서 원하는 누구든 출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더 많은 출마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출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혁신당의 후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준법 라인에 있어가지고 우리 후보자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준법 라인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가이드라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 총선에서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거대 양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내걸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아마 지역구 후보들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거고, 소수의 자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지역에 공천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기준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보다 더 셌었습니다. 제 시간이 끝났습니까? 예. 시간이 네, 저희 주도권 토론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환 이동하겠습니다. 후보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근데 개혁신당에 아주 강성 지지층들이 또 계시는군요. 계시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겠죠. 네네네. 네,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자꾸 싸우려 들고 자꾸 탓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뭐 계셔서 다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개혁신당이 계시긴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는 우리 당원분들을 네. 개딸하고 비교하는 거는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진짜 개딸을 느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 발의 총알이라도 있으면 쏴주고 싶다. 이현우 의원님께 그렇게 했거든요. 개딸들이. 오. 우린 죽인다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협박장이 오고. 저는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 자기가 뭐 성토자입니까? 우리 뭡니까, 이거 지금? 당원분들을 근데 마음을 개딸하고 이해합니다. 비교하는 거는 네.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권 토론까지 좀 해봤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요 주도권 토론에 꼭 뭐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태도로 이렇게 질문하고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평가를 좀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예. 좀 하면서, 저희 이제 시간이 벌써 90분이 훌쩍 지났는데 아하. 예, 뭐 많은 질문들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신혜영 기자랑 제가 끝으로 뭐 좀 가벼운 질문 하나씩 정도만 골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골라서 공통으로 혹은 뭐 한 분께만 뭐 질문 드리고 네. 마무리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질문 하나 해주실까요? 당원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역시 당을 운영하려면 또 돈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어려운 당, 지금 뭐 당의 잔고가 영원이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당 재정 상황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뭐 자유롭게 대답해 주실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출마자들 방에 사실 올라오는 내용인데, 선거 기간에 그래도 당에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안 들고 열심히 뛰었을 건데, 그런 거 없이 모든 지도부들도 뭐 전국을 돌긴 돌았지만 화력을 전부 다 이긴 후보가 훌륭한 분도 동탄에 가서 다 있고, 거기에 모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도 동탄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한 명 살리느라고 나머지 지역구 후보들은 다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 당에 그 당시 6억 얼마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차라리 국민들한테 솔직히 재정을 얘기하고 우리 상황이 어려운 걸 얘기하고 그 부분을 좀 사용해서라도 후보들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이긴 후보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니까 이미 다 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당 보조금 왜 선거 예. 전에 받는 거 그거 참 이슈가 좀 있었었죠. 뭐 그건 이제 차기 지도부에서 네. 어떻게 이제 입장을 표명할 것 같고요. 뭐 계속 뭐 자연스럽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네네네. 재정 문제 걱정하는데 저는 적금부터 들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가게가 어려울 때 적금을 드는데, 저희 지도부, 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어떻게 돈을 쓰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차차기 개혁신당이 더 나아가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적금을 계속 마련하는 것이 적금들 중요하겠다. 돈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에? 뭐 조금씩 긴축 재정하면서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네. 대구 오디토리움을 보면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사람은 조그맣습니다. 이렇게 허례허식 좀 없애고 재정 긴축하고 우리 현실 실정에 맞게 좀 돈을 쓰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을 늘려야 되려면 아마 당비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당원을 늘리려면 우리의 정체성부터 분명해져야 됩니다. 오전에는 이주영 선대위 당선인이 이 소리하고
오후에는 다른 최고위가 딴소리하면 어떠한 사람들 당원 가입하기 어렵고 지지를 보내주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정체성부터 분명히 할 때 당원이 늘어날 것이고 당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때 당시 뭐 정당 보조금인가요? 이게 이제 예. 어떻게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규정이 없어서 예, 반납을 반납을 못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조홍천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를 하려다가 네. 서명을 아마 다 못 받고 예. 정식 발의가 안 됐을 겁니다. 아. 그래서 22대 국회 개원하면은 뭐 1억 6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네. 정당에서 국고보조금을 다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겠다라고 지금의 지도부가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는 이 질문을 고른 이유는 어쨌든 계속해서 뭐 지방선거도 후보자를 내고 인재 영입을 하려면 당에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후보 개인에게 뭐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것들 다 맡긴다고 하면 들어올 인재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사실 당의 현실적인 고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쭸던 거예요. 어저께 기사 하나를 봤는데 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빚이 32억이 있다. 모든 후보자에게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빚을 떠안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탁금을 낮추는 방식, 후보자를 위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돈을 아껴가면서 네. 좋은 후보를 발굴할지를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네. 본질이 좀 흐려지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재정을 깨끗하게 공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고 당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재정부터 투명하게 하자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 뭐냐면요. 투명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듣는 얘기와 또 실제로 이 답변을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 개혁신당이 살 수 있는 길은 기존에 있는 거대 기득권 정당은 달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투명 국민들한테 공개하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네. 예를 들면 돈을 썼으면 썼다고 밝히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출마자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허은하 의원도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소위 이 소수 몇 명만 그런데 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건 문제다. 특히 우리 개혁신당 같은 당한테는 네. 더더욱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다른 후보자 네. 말씀도 들어볼게요. 그 예. 당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당의 이 속내 회계를 이렇게 까발리는 것이 정말 옳을까라는 사실은 저는 고민이 좀 있었으나 네. 오늘 그럼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재 양성을 할 때 정당에서 돈을 들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 팩트 체크 좀 하고 싶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방망 경영 때문에 망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낼 수 없는 그 후보들에게 4,500만 원인가 정도 해서 45억 정도의 빚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당을 이끌어가는 재정은 먼저 당원들에게서 당비를 받게 될 텐데 현재 2억 정도 월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시스템으로 되지 않아서 돈을 내고 싶은데도 돈을 못 낸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스템 정비를 제대로 하면 더 많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 특별 당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상보조금이 기존에 저희가 총선에 나가기 전에는 이기인 후보 말씀하셨던 대로 뭐 8천인가 9천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지금 3억 3천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1억 정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당의 중앙당의 인원이 한 15명 정도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천만 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15명이요? 15분이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월급이 5천 정도 나간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당대표가 네네네. 되면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무료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받을 건 받으면서 일하지만 저는 조그만 장, 슬림화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받을 돈 제대로 받고 지출하는 거 제대로 지출하되 그 어떻게 인재를 양성해 나가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당에 대해서 제대로 세팅해 나가서 돈을 뿌려줄 수 있는 거 그죠 중앙당에 돈을 쓸 수 있는 퍼센테이지 그 시당에 줄 수 있는 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저희 당규에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네.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잠깐 뭐 좀 바로잡자면 네. 무료로 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데 네. 그 금액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어려움. 불확실해가지고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 무료로 열정페이 자원봉사 정당은 하시는- 아니라는 거. 예. 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우리 당원들께서 네, 네, 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아. 직원들 중에 네, 무료로 직원은 그렇지 않고요. 네, 네. 본부장급 일하시는 분은 이상에서는 없다. 사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예. 하여튼 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료만큼
저렴한 임금을 네, 주고 아니, 계시다는 요 당대표 정도 우리 이준석 말씀? 당대표도 당대표로 있을 때 네, 사실은 네. 당대표 되면은 이제 운영비 같은 거를 드리는 게 있는데 네. 그런 돈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저희가 꼬꼬마 정당 네, 지금 네, 3, 네,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합니다. 가계부 검증 대회가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네, 빨리빨리 네. 저희는 듣고. 조금 민감하실 수도 그런 있겠네요. 걸 공개 안 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잘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네,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가볍게 요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까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된다는 것은? 총선 끝나고 이게 당에서 지금 잘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전당대회도 나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우리 총선 패배에 대한 아직 후유증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류호정 최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출마하려고 했다가 저와 같은 지역구인 이제 분당인데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런 여건들을 보고 좀 출마를 안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기다려가지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두 분의 어떻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명확하게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혁신당과 계속 같이 가겠다는 정도 의견은 좀 있으세요, 그분들은? 별다른 이견을 아직 말씀하지 듣지 않으셨으니까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이죠. 네. 제가 최고위에서 금태섭 만났을 후보 때 같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으셨지만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에 다른 당의 후보를 좀 지원을 하셨잖아요. 오보잖아요. 그 오보 네, 사실이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나요? 안철수 후보와 맞붙었었던 그 이광재, 상대- 예. 이광재 후보였나요? 이광재 후보를 뭐 지원한다라고 단독 기사가 났다가 예. 오보로 판명돼가지고 제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봤는데 한 번도 류호정 후보가 뭐 이광재 후보를 뭐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선거 지원을 한다거나 그 선거 옷을 입고 이광재를 외쳤다는 그런 예. 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개혁신당의 당원이신가요? 그럼요. 류호정 일원이다. 후보가? 그러니까 모든 네. 것이 그래서 소통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에 이제 꼬박꼬박 참석하시다가 이번에 뭐 총선 끝나고 몇 번 안 나오시니까 예. 또 다른 막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아직 안 하시고 계시고 네, 네, 네. 또 다른 의원님들도 열심히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당직자들에 대해서 제가 무료라는 말씀을 쓴 것은 조금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이제 보상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네. 듭니다. 혹시 개혁신당에도 개파 같은 거 있어요? 개파? 네. 저희가 개파를 고민했었는데 네. 그 개파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칙과 상식의 그 전성균 의원님도 이제 나와 계시는데 네. 그 두 분이 개파를 안 만들어요. 네. 그냥 알았어요? 개혁신당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님은 이원욱 의원님은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현욱 의원님은 지금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영상으로 해서 만들고 계시는구나. 좀 만들고 계셔서 미래 세대들이 좀 기후 위기, 기후 환경 네, 변화 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네. 뭐 그렇게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서 한번 장르만 토론회에서 한번 불러주셔서 우리 이현욱 의원님이 기후 위기 왜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는지 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홍천 의원님도 불러주시고 네. 양향자 의원님도 불러주시고 금태섭 우리가 의원님도 무슨 뭐 불러- 당 기관입니까? 예. 적당히 하세요. 오늘. 아니 그분들하고 좀 죄송합니다, 토론을 좀 죄송합니다.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허은하 후보님은 이제 1등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2등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아유 이거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나 다음에 2등. 2등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하시겠죠. 에헤이. 현역 의원다운 답변이었어요. 네. 조대원 예. 후보님은 최종 순위 몇 등 정도 예상하시죠? 저는 뭐 저기 4등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게 일을 하고요. 아. 늘 뭐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성균 후보님 만약에 5분 중에 한 분이 어쨌든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가장 막내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답변 드리는 것보다 네. 제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는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요? 전성균 후보요? 네, 저요. 왜 나왔어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정치 개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5등 하셔도 전혀 무관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무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합의 보시죠, 그냥. 우리 당이 왜 이러세요? 왜 아니, 우리 이러세요? 당이 정글화가 돼 있거든요, 당이.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컴피티션을 하는 것이 네. 옳다. 네. 그래서 저도 나왔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께서 정치 개혁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개혁을 위해서 나오신 거군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5분과 함께 저희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쭉 이야기 나눴는데, 물론 아쉬움들이 좀 있으시겠죠.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었는데 못 다 하신 것도 있을 거고, 한 10초씩만 혹시 있으시면 딱 마지막에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얘기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다, 혹은 저 상대 누구 때문에 더럽게 내가 못했네, 이런 거 있으면 자,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아, 전당대회가 조금 이제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네. 선거 열기가 과열되고는 있는데, 당원 여러분 조금 우리 다 같이 자제하고, 네. 어차피 끝나면 네. 하나로 뭉쳐지는 개혁신당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선두가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지지율 우리 선두 함께 나오면. 좋은 전당대회 끝까지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기회를 드릴 때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끝나고 나서 왜 발언 기회 안 줬냐고 말하시거든요. 예. 저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예, 이기는 거 하셨고. 예, 네. 청강정 후보 하시겠어요? 마무리 발언? 예. 괜찮으십니까? 예, 우리 저 이준석 대표께서 그 능력 위주 사회, 능력 뭐 토론 배틀 같은 거 이렇게 열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그 당선인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원외에서 이제 당 대표 나오잖아요. 예. 이런 점이 정말 우리 개혁신당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전성균 후보부터 해서 네. 그 등용문의 기회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 우리 천강정 후보는 본인 몇 등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 4등 안에만 들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허은아도 말씀 예, 좀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은아라고 했더니 왜 대통령만 만들려고 하나? 너도 대통령 돼봐라 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는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들은 그만큼 미래를 봅니다. 20년 뒤에 뭐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우리 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하지 않았고 행동에 왔고 뛰어왔습니다. 성과를 보여왔던 이 모습 그대로 역시 개혁신당답다 라는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뛰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대통령 왜 만들려고는 하지 말고 직접 대통령 되세요. 그렇지. 이런 분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 안 됩니다. 자, 혹시 뭐 기회 드릴까요? 예.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보면 우리가 거대 양당에서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고 얘기했다가 다 공격받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초심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아. 네.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정말 철저히 국민 눈높이고 우리 양심과 상식에 따라 정당을 운영하는 게 돼야지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 개혁신당은 공중분해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걸 기억하고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정당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5분께 가능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 골고루 기회를 좀 드린 것 같고요. 예.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도 한참 더 길게 맞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그리고 또 새로 여러분 오신다고 세트까지 준비한 저희에게 감사 말씀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생생을 내야 돼요. 예, 아니, 우리 원래 이런 세트를 없었다고. 예, 자, 하여튼 맞습니다. 여러분 오시느라고 저희가 준비 많이 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많이 슈퍼챗 쏴주셔서 그래도 좀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기회를 네. 계기로 네. 장르만 토론회를 그러니까요. 또 뭐 시리즈로. 다른 당도 그렇고 뭐 네. 재밌을 것 개혁신당도 같아요. 그렇고 지금 뭐 새로워요. 예, 네. 한번 네. 계속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 예. 저희가 다루면 답이 나오는 예, 라인 사퇴하고 25만 원 하고 검찰 인사하고 토론하시죠. 되는데. 예.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이렇게 새로워지십니다. 개혁신당. 이것만 안 했으면 됐는데. 자, 우리 함께 해주신 5분의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님, 기호 1번 전성균 후보님, 기호 2번 천강정 후보님, 기호 3번 이긴 후보, 기호 4번 허은하 후보, 기호 5번 조대원 후보까지 5분 긴 시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일요일 날 맞죠? 네, 일요일 날 맞습니다. 전당대회 잘 축제의 자리로 만드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나중에 당대표 되신 분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서 그 뒤에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5분의 후보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기자님도 고생 예. 너무 많으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쉬는 날. 잊고 있었습니다. 아, 후회하십니까? 아, 후회하십니까? 오늘 휴일이죠. 진심이 예. 드러나요. 후보님들이 오셔갖고 말이죠.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도 내일 오전 11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